네, 패킷 애널라이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패킷 애널라이저 하면 거의 와이어샤크가 그 대명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패킷 애널라이저 하면 이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모양인데요. 꼭 같지는 않습니다. 90한 6년, 7년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96, 7년이면 그때 이제 대학들에서 홈페이지 만드는, 그러니까 HTML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들이 퍼져나가고 시험되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PC 시대를 넘어서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에 정보통신망 구축을 굉장히 선두적으로 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하여간 네트워크의 어떤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이 네트워크를 실제로 이제 랜을 구축하고 새로 들어오는 장비나 새로운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경험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경험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너무도 궁금한 게 이제 그 내부의 개념적 또는 이론적으로 배우고 있는 그 내부의 네트워크 내부의 데이터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서요. 그때 당시에 이 패킷 애널라이저가 있다라는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된 거예요. 다르게는 아니고 그때 이제 공부하던 연구실에 그때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돼요. 지금으로 치면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아마 1억 이상 되는 그런 개념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물론 지금 이제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 화폐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HP 서버가 들어오면서 한 번에 들어오지를 않고요. 뭐 본체가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HP 렉 그때 당시에 렉이 요즘 같이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렉 시스템이 아니고요. 대개는 서버 공급사들, 그러니까 벤더사들의 어떤 특징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렉들이 들어와서 다시 그 서버를 세팅을 하고 또 나중에 터미널이 추가로 들어오고 뭐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HP 장비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딸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P의 패킷 애널라이저라는 게 있다. 그걸 사용을 하면 네트워크의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하기만 한 게 아니라 본래 이제 궁금했는데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특히 이제 모양은 좀 뚱뚱한 레탑 모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뚱뚱한 레탑 모양. 이제 그런 걸 찾아보니까 지금 구글 검색에서는 되지는 않아서 지금 이제 가장 비슷한 형태를 지금 왼쪽 사진에 지금 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찾아지네요. 지금 보여준 형태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생겨 있는 패킷 애널라이저도 있는데 실제 이제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96년, 7년경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쵸 96년, 7년이네 그 기계 들어왔던 것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96년, 7년, 95, 6, 7, 95년부터 시작이 됐겠네. 95년, 6년, 7년 요 사이죠. 그 사이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패킷 애널라이저를 그때 당시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이걸 사달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되겠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패킷 애널라이저의 가격이 그
그때 당시 도입됐던 서버의 3분의 1 가격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000몇백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서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을 하라고. 그래서 항상 이게 궁금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95년, 6년, 7년 최종적으로는 그때 연구실 환경으로 생각해보면, 연구실 위치를 생각해보니까 97년이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몇 번 졸랐다가 응답을 받은 게 97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생겼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98년 7월 14일에 이더 리얼이라고 하는 이 패킷 애널라이저가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 리얼이 한 8년, 이더 리얼이라는 이름으로 한 8년간 이름을 써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이더 보시면은 우리 이더 인터넷에 쓰는 가장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 이더넷이잖아요. 그리고 이더넷의 실제 상황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합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더 리얼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 것 같고요. 미국 사람 제널드 콤즈가 만들었고요. 이제 이더 리얼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용이 되어지다가 2006년 6월달에 상표권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샤크로 이름을 변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하면 이제 선이 연결되어졌다 뭐 이런 뜻일 거고요. 샤크, 상어라고 이름을 쓴 거는 상어가 우리가 무섭게 사람이나 동물을 덮치는 것만 연상되는 게 아니라 왜 상어 등지러미가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 그러면서 상어가 이렇게 헤엄치면서 밑에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정찰하는 이런 느낌에서 붙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네트워크 분석기고요. 또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와이어샤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이어샤크라고 검색 엔진을 그냥 이렇게 쳐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wireshark.org 라고 치시면 바로 쉽게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4.0대의 버전을 지금 제공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기부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기부하지 않아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안정된 릴리즈 4.4.2, 그러니까 지금 제공하는 게 4.4.2죠. 그 다음에 x64, 그 다음에 ARM64, 그 다음에 보시면 맥OS에서도 ARM CPU와 인텔 CPU에 제공하는 게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전번전에 안정된 버전으로 4.2.9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다운로드 받아 보니까 83.2MB 정도 용량이 되네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하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다운로드 받은 방금 전에 보셨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설치가 쭉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바꾸실 게 없다면 계속 다음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 중간에 npcap을 설치한다라는 메시지가 한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건 설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국지각에 딱 보면 마찬가지 동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 진행되고 마지막에 완료가 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깔립니다. 여기 뜨니까 혹시 이면에 떠 있을 때 안 누르시면 설치가 안 돼서 마지막에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중간에 저기 한번 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설치가 된 다음에 윈도우 버튼 눌러서 와이어샤크라고 찾으시고요. 물론 바탕화면에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설치 마지막 단계에서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바탕화면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행 윈도우 버튼에서 와이어샤크 찾으셔서 실행을 하시면요. 바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처럼 그냥 바로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은 뭘 보실 수 있게 되냐면은 지금 이더넷, 그다음에 블루투스 네트워크 2, 로컬 영역 연결 2, 로컬 영역 연결 1, 와이파이 뭐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실제 연결돼서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부분에 저기 그 활성화되는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올라온 것들 중에서요. 지금 이더넷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이 환경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거기서 지금 활성화돼서 네트워크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메인에 해당하는 이더넷을 지금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창이 열려요. 그래서 이 창이 이제 패킷을 분석하고 있는 창인데요. 저 메뉴바라고 하죠. 파일 편집, 보기, 이동, 캡처 뭐 이쪽에 있는 도움말 옆에 쪽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패킷 목록, 패킷 자세한 정보, 패킷 바이트 하는 이제 게 떠요. 그래서 앞에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체크 표시들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개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창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패킷들이 쭉 보여져요. 특히 가운데쯤에 보시면 프로토콜하고 보이죠. TCP 이렇게 이제 보이실 텐데요. 대충 이제 보시면은 맨 첫 번째 이제 넘버라고 해서 순번이 찍혀져 있네요. 62, 63, 64, 65 이렇게 넘어가고요. 캡처된 순번이겠죠. 그 다음에 타임이 찍혀져 있고 캡처된 시간이 찍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송신자, 수신자 주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뭔지 나와 있고, 그 패킷의 길이, 그 다음에 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제 그 레코드라고 하죠. 그 해당 레코드를 찍게 되면 패킷 자세한 정보라고 되어 있는 창에 이제 그 패킷의 정보들이 이제 세부 정보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세부 정보들을 또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펼치기를 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킷 자세한 정보를 누른 부분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눌러 보시면 패킷 바이트 부분에 이제 헥사 코드가 나타나고요. 또 아스키 코드 형태로도 정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뭐 설치하시고 바로 여기 이제 액티브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시면 금방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이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뭐 색깔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저쪽 그 윈도우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이죠.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프로필,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텐데 그 프로필 부분을 눌러서 또 다른 프로필로 설정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캡처를 실행하고 정지하고 저장하는 그 부분인데요.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왼쪽 상단 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버튼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붙어 있는 세 개의 버튼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일 때는 이제 캡처를 하고 있는 순간이고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색깔이 바뀌게 되죠. 캡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어 지느러미처럼 보이는 이 버튼이 캡처를 실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캡처를 정지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그 상어 지느러미에 이렇게 모양을 해놨잖아요. 저장 도구 저장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일단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가장 많이 쓰는 게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그 일정 시간 동안 모은 것들을 저장해 볼 수 있고,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제 필터인데요. 저기 지금 보시면 TCP라고 쓰여져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 부분에 이제 예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간단하게 그냥 앞에서 지금 그 캡처받은 중에서 TC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이도록 지금 TCP라고 필터링을 걸은 거거든요. 저기에는 이제 사용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들도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예시를 보시고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이제 금방 파악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되게 간단하게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썼고요. 저기에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필터에 값을 주는데 정상적이지 않으면 연두색이 아니라 붉은 색깔 계통으로 나와서 실제 필터링에 넣은 텍스트가 틀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고, 그 방법들 좀 익히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필터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이고 아까 잘못 말씀드렸다 그죠? 그 아까 정지 옆에 저장이 아니고 다시 시작인데, 여기를 캡처를 떠놓으니까 아주 이상하다 했습니다. 상어진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저장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저장을 설명을 드린다는 게 잘못 캡처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메뉴의 캡처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에요. 캡처의 옵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promiscuous mode, promiscuous mode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개념이 여기 적용돼 있어요. 보시면은 창의 가운데 쪽에 보시면 무작위라고 되어 있네요. 무작위에 보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캡처를 뜨면서 사용한 이 화면에서는 이더넷 부분에 캡처를 떴는데, 그 부분에도 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면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무작위 모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인터페이스별로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본래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특히 CSMA CD 방식, 또 그 우리 이더넷 방식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잖아요. 패킷을 전체에게 뿌려요. 그죠? 전체한테 데이터가 전달이 되어지면 실제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그 수신자의 주소에 해당하는 장비가 자기만 그 데이터를 수용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서, 나머지 기기들은 무시해서 데이터를 안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신자가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요. 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쓰면은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닌 것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내가 속해져 있는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그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이는 형태의 모드, 그거를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고 하죠. 정리를 해보시면 맥 주소나 IP 주소에 관계없이 모든 패킷을 수락하는 모드를 얘기하고요. 리눅스, 유닉스에서는 랜카드에서 이 모드를 설정 가능하고요. 윈도우에서는 이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는 수동적 공격에 해당을 하죠. 이거를 스니핑 공격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도청이 가능한 모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는 수동 공격, 도청 공격이 가능하게 해주는 모드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어샤크에서는 이걸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리는 카드가 다 듣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웹 해킹을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느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그때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봐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와이어샤크 설치 하시고 실행해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가 패킷 분석기의 대표 명사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